그 로그는 좀 괜찮냐? 성형 로그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들이 몇 진법인지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성형 로그는 미치 11 로그를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숫자들을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500은 5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한 자릿수에다가 10의 거듭제곱 형태를 곱해주면 이제 여러 자리 숫자들을 표현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237 같은 경우도 2.37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소수점 아래 이제 소수점 아래짜리 둘째 치고 지금 여기서 얘는 한 자리 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치? 1의 자리 수니까 1의 자리 숫자로 여러 가지 숫자들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이게 십진법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 상용 로그를 각각 씌워주게 되면 로그 237이라는 건 로그 2.37 플러스 로그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2가 되고 2.37은 0하고 1 사이 수가 되겠지. 얘가 0하고 1 사이 수인 건 되니? 진수가 만약에 여기가 1이라면 로그 값이 0이지. 여기에 진수가 10이라면 로그 값은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으니까 0하고 1 사이 수지. 그래서 우리가 2 더하기 로그 2.3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로그 2370도 보면 얘는 2370은 로그 2.37에다가 플러스 로그 10의 세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럼 얘는 3 플러스 로그 2.37 이렇게 되네. 그러면 보면 지금 237은 2 더하기 로그 2.37이고 2470은 3 더하기 로그 2.37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A에 대해서 이 첫 번째 A의 자릿수를 조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숫자의 배열 얘를 조사하고 싶을 때 이걸 조사하고 싶을 때 상용 로그를 쓴다. 상용 로그 쓰는 건 딱 이거 두 가지 경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얘가 일단 여기가 0하고 1 사이 수니까 이 로그 2370이라는 건 3.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얘를 정수 부분,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할 건데 그럼 얘 지금 로그 237의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2.37이지. 자, 그러면 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원래 수를 생각해보면 좀 쉽거든. 2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2.37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한 게 237이었잖아. 그래서 10의 제곱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 그러면 10의 제곱이라는 건 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는 거고 10의 세제곱이라는 건 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게 자릿수를 바꿔주는 역할이다. 2라는 게 자릿수를 바꿔주는 역할이다. 소수점의 위치를 바꿔주니까. 맞아? 그러니까 원래 요 한 자리 수였는데 얘가 두 자리 옮겼다 이렇게 됐어. 얘는 몇 자리 수가 되는 거야? 그치? 한 자리 수였는데 두 자리 더 추가가 됐으니까 세 자리 수가 되는 거지.
얘는 원래 한 자리수였는데 몇 자리만큼 옮겼어? 세 자리만큼 옮겼으니까 몇 자리수? 네 자리수. 아, 그러면 일단 디폴트 값이 일단 한 자리수잖아. 한 자리수로 고정을 해 놓으면 이 정수 부분 얘가 3이면 그 한 자리수에다가 플러스 3해서 네 자리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맞지?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생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그 A 값을 n 더하기 알파, n은 정수,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정수 부분이 n이잖아. 그치? 양수로 했을 때 그러면 얘는 몇 자리수가 되는 거야? 원래 한 자리수였는데 n번만큼 자리를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 자, 다시 이거 원래 몇 자리수? 이거 2.37이 세 자리수 미친 거 아니야? 한 자리수지? 근데 몇 번 자리 옮긴다고? 두 번. 오른쪽으로 두 번 가니까 이거 몇 자리수 된 거야? 한 자리수였는데 오른쪽으로 두 번만큼 가니까 몇 자리수가 됐다고? 자, 이거 원래 몇 자리수?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원래 어떻게 네 자리수야? 한 자리수. 근데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어떻게 돼? 10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초점이 세 번만큼 움직이잖아. 그러면 세 자리수만큼 됐으니까 얘는 몇 자리수가 된 거야? 네 자리수가 됐다고. 일단 디폴트 값이 몇 자리수? 한 자리수인 거에 대해서 여기가 3이니까 세 번 움직여서 네 자리수. 여기가 2니까 두 번 움직여서 두 자리수, 세 자리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n이니까 이게 몇 자리수가 되겠니? 미치겠네. 문자로 되겠지. 자, 다시 보자. 얘는 뭐 바꿀 게 없지. 한 자리수니까. 근데 로그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얘는 로그 2.37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그러니까 로그 10 해주면 되지. 자, 로그 237은 로그 2.37에다가 로그 10에 어떻게 돼? 자, 로그 2370은 로그 2.37에다가 어떻게 해? 플러스. 로그 23700은 로그 2.37에다 어떻게 하면 돼? 10에.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몇인 거야? 1이고 소수 부분은 로그. 얘는 정수 부분 몇인 거야? 소수 부분은? 얘는 정수 부분 몇인 거야? 소수 부분은? 얘는 정수 부분 몇인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변하잖아. 얘는 그대로 있고. 그럼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고. 자, 정수분이 1만큼 올라갔다라는 건 지금 원래 수에서는 원래 수 23.7은 2.37에다 10을 어떻게 한 거야? 곱한 거잖아. 그치? 10을 곱해주면 자릿수가 변해? 자릿수가 그대로야? 아니면 어떨 때는 변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변해? 무조건 변하지? 얼마만큼 변해? 10을 곱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자리만큼 증가하지? 계속 한 자리씩 증가하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원래 이 디폴트 값이 여기가 한 자리수라고. 한 자리수. 그렇게 기준을 잡았어. 왜냐고 물어보지 마.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야. 왜냐면 0하고 1 사이 수로 잡은 거야. 그냥. 그럼 얘 한 자리수에서 오른쪽으로 얘 한 번만 곱했으니까 10을 한 번만 곱했으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가겠어? 한 칸 가니까 몇 자리수로 변해?
얘는 여기가 1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변해서 두 자릿수가 된 거지? 맞아? 자, 2.37에서 얘는 10의 제곱을 곱하니까 그치? 자릿수는 몇 자리 변해? 두 자리가 더 증가하지? 공이 두 개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자릿수가 되는 거야? 그래, 2니까 여기 한 자리에서 두 자리만큼 추가되니까 세 자릿수가 되는 거야. 자, 얘 디폴트 값이 일단 몇 자릿수라고? 한 자릿수라고. 근데 10의 세제곱을 곱해주잖아. 그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해? 한 자릿수였는데 세 자리만큼 바뀌지? 공이 세 개 더 추가되잖아. 그러니까 몇 자릿수가 돼? 기본값이 1인데 거기다가 3만큼 더 증가를 시키니까 네 자릿수가 되지? 자, 그럼 얘는 몇 자릿수가 될까, 이거? 얘 다섯 자릿수인 거야. 자, 근데 얘는 지금 A가 M 정수 부분이 N이래. 그럼 이제 몇 자릿수인지 얘기할 수 있겠어?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 그래. 너무 간단한 규칙이잖아. 정수 부분을 통해서 자릿수를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 소수 부분 보면 소수 부분이 지금 다 어때? 같잖아. 그러면 얘네들 숫자를 진수를 한번 보라고. 진수. 우리가 상용로그를 통해서 A의 자릿수랑 숫자 배열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좀만 머리 굴리면 이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 수 있다고. 소수 부분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 진수도 지금 너가 관찰을 했을 때 23.7, 237, 2370, 23,700 변하지 않는 걸 찾아봐. 뭐야? 뭐가 안 변해? 그렇지. 그래서 숫자 배열이 나와. 얘는 지금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렇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눴을 때. 자, 그럼 여기도 변하는 것과 숫자들 진수를 보면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변하는 건 자릿수가 계속 변하지, 일정하게. 근데 여기 정수 부분도 일정하게 증가하지. 그럼 그 일정하게 변하는 것들을 연결시켜 준 거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 그럼 변하지 않을 것끼리 묶어 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로그 A 값이 음, 이렇게 있대. 근데 로그 이 값이 0.301 이거래. 그러면 일단 A는 몇 자릿수인 거야? 자, 이거 정수 부분이 몇이야? 5.3010은 정수 부분이 몇이야? 5지. 소수 부분은? 0.3010이지? 자, 정수 부분이 5야. A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이 정수 부분이 5래. 그럼 A는 몇 자릿수야? 미친 거 아니야? 너 지금 왜 자꾸 그래? 너 어제 술 마셨어? 근데 왜 그래? 미친 거 같아. 맞아? A가 그러면 A의 숫자 배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만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같잖아. 얘하고 얘가
그거에 대한 상용로그 값이 소수 부분이 지금 같지? 그럼 얘하고 얘가 뭐가 같냐고. 미치겠다. 자, 상용로그라는 게 있어. 우리가 십진법을 쓰잖아. 그래서 밑이 10인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할 거야. 알겠지? 상용로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용로그 왜 쓰냐면 졸라 큰 수랑 졸라 작은 수를 좀 더 간단하게 조사하고 싶어서 상용로그를 쓰는 거거든. 뭐 예시 적절한 거 없냐? 로그 3.24가 0.510래요. 여기 써져 있네. 근데 그럼 로그 32.4는 10 곱하기 3.24 아니야? 얘는 그러면 두 개 쪼개주면 어떻게 돼? 로그 10 더하기 근데 로그 10이 뭐야? 1이라고요. 그쵸? 그 수학이나 과학은 있잖아. 변하는 걸 관측을 해야 되거든. 변하는 걸. 지금 여기서 우변은 지금 어떻게 변했어? 우변만큼. 우변 어떻게 됐어 지금? 얘가 지금 1.5105 이렇게 되겠지? 맞아? 우변이 어떻게 변했냐니까?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어떻게 변했어? 1만큼 커졌잖아. 그랬을 때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뭐가 변화가 생겼어? 자릿수가 변화가 생겼어. 그치? 우연일까? 자, 324 볼까요? 로그 324. 얘는 로그 100 곱하기 3.24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정수 부분이 어떻게 돼? 2 더하기 로그 3.24 즉 2 더하기 0.5105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여기 변화했을 때 1만큼 증가했을 때 자릿수가 한 자리 증가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증가했을 때 얼마만큼 증가했어? 1만큼 증가했을 때 여기서 여기 어떻게 변했어? 자릿수가 한 칸 증가했다고.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데. 뻥치지 마. 얘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여기 얼마만큼 증가했어? 1만큼, 정확하게 딱 1만큼 증가했지.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변했어? 진수가. 한 자릿수가 더 늘어났지? 그러니까 요 n이 의미하는 건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건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얘는 소수 부분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이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건 이 진수 A의 뭐를 의미하는 거야? A의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어? 자릿수를 알 수 있다고. 자릿수를.
정수분이 지금 얘는 몇이야? 0이니까 얘는 몇 자리수? 정수분이 몇이야? 그러니까 얘는 몇 자리수? 정수분이 몇이야? 그럼 얘는 몇 자리수? 정수분이 몇이야? 얘 몇 자리수? 그럼 얘는 정수분이 뭐야? n이니까 a는 몇 자리수야? n 더하기 1 자리수라는 거야. 됐지? 근데 자릿수 얘기를 또 더 해보면 로그 0.324 이거 볼까? 얘는 로그 3.2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미칠 거 아니에요? 10에 마이너스 1제곱 곱해주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게 뭐냐고. 난리 났다, 씨. 로그 3.24 이렇게 되지? 얘는 로그 3.24에다가 10의 몇 제곱을 곱해야 돼? 어떻게 정리돼? 그럼 얘도 지금 정수분이 변하잖아. 그랬을 때 어떤 의미가 생기는지를 보는 거야. 어때? 이 1, 2가 의미하는 게 뭐일 것 같아? 자릿수 변하는데 이 숫자에서 뭘 의미할까? 잘 안 보여? 자, 그러면 로그 0.00324 이렇게 해볼까? 얘는 로그 3.24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 그러니까 정수분은 뭐 돼? 모르겠어? 뭐? 0의 개수 좋아.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소수점 아래에서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 그게 더 중요하니까. 마이너스 2니까 몇 번째야? 두 번째. 마이너스 3이니까 몇 번째야?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그러면 이게 n이 정수인데, 정수긴 정수인데 양의 정수이냐 음의 정수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바뀌긴 하지. 그거 좀 참고를 해주는 거. 따라서 뭐 n이 의미하는 건 n이 0보다 크면 몇 자리수? n 플러스 1자리수를 의미하는 거고, n이 0보다 작으면 몇 번째 자리에서?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 거예요. 됐어? 그러면 알파가 의미하는 거,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내가 보여준 진수는 봐봐. 얘를 진수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을 다 진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 진수, 각 진수의 상용 로그에서 이 소수 부분이 지금 다 어때? 내가 보여준 것들이 다 어때? 다 같잖아. 0.510으로 다 같지?
그랬더니 진수의 어떤 부분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뭐의 배열? 숫자의 배열.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숫자의 배열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야 근데 있잖아 로그 A가 6 플러스 0.510이래. 그러면 A는 일단 몇 자릿수? 7자리 수지? 근데 숫자 배열은 어떻게 되어 있어? 가만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얘는 숫자가 배열이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됐어? 얘는 공은 무시하는 거지. 공은 자릿수에서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숫자 배열이 얘는 숫자 배열이 지금 소수 부분이 어때? 같으니까 숫자 배열이 어때?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이 지금 얘랑 어때? 그럼 숫자 배열이 어떻겠어? 그래 3, 2, 4가 되는 거야. 근데 몇 자릿수? 그러니까 3, 2, 4, 0, 0, 0, 0, 끝. A가 이거라는 거야. 졸라 또 이해한 척하네 저거. 다 이해했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510은 A가 그럼 뭐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뭐? 왜 없어? 마이너스 4 더하기 0.4. 너 지금 설마 이거 이렇게 한 거야? 너 이게 맞아? 맞잖아요. 아. 와. 소름 돋네. 저 알았어요. 뭔데? 마이너스 5 더하기 0.510. 그래. 그러니까 A가 어떻게 돼? A가 0점. 0.00000. 그래. 됐어?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이 상용 로그 값을 그럼 알면은 진수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너다 보다시피 이 로그 A 값을 이제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상용 로그 값을 알면 좋다고. 한 자릿수에 대한 건 다 나타내 줄 수 있으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로그 1.00부터 해서 로그 9.99까지는 상용 로그 표를 만들어서 너네들한테 제공을 하거든. 지금 35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표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상용 로그 표라고 하는 건데 상용 로그 표의 일부분만
따온 거야. 지금 보면 세로축은 1.0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점점점 해가지고 3.1, 3.2, 3.3 점점점에서 여기 9.9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1.0부터 9.9까지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가로축 보면 0, 1, 2, 3 쭉 해서 9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1.00, 1.01, 1.02 이런 식으로 가서 9.90, 9.91, 9.99까지 쭉 다 설명이 돼. 됐어? 물론 더 자세하게 하려면 지금 얘는 소수점 두 자리, 진수가 소수점 두 자리 수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좀 더 자세히 하려면 저 자세한 표가 있겠지. 근데 그거는 너무 방대해지니까 제약을 둬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그러면 뭐 여기서 내가 로그 3240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몇 자릿수야? 진수가 4자릿수니까 정수분이 몇이겠어? 3일 거고, 우리가 로그 그럼 3.24만 찾으면 상용 로그 값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 얘. 맞아? 그럼 3.2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있을 거니까 얘하고 얘가 만나는 요 값이 로그 3.24의 값이라는 거야. 상용 로그 표를 읽는다는 게 이런 거거든. 근데 대부분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너네들 뭐 이렇게 찾아서 읽으라는 경우는 거의 드물게 나와요. 드물게.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뭐 한번 그냥 문제를 좀 풀어보자. 일단은 좀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본 문제 3-1 문제 보면 얘는 몇 자릿수인가,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나타내는가, 이거 조사하래지. 39번 39페이지 새끼야. 기본 문제 3-1 몇 자리 정수인가 또는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가, 이제 이런 거 물어보지. 그럼 얘는 상용 로그의 어떤 부분? 정수 부분 보는 거야, 소수 부분 보는 거야? 정수 부분 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6의 100제곱 얘 몇 자릿수인지 조사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상용 로그를 어떻게 해줘? 상용 로그 이렇게 씌워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씌워주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100은 어떻게 돼? 앞으로 나와서 얘는 100 곱하기 로그 6, 즉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되지. 근데 문제에서 로그 2하고 로그 3이 주어져 있네? 그치? 그럼 두 개 더해주면은 7781 이렇게 되니? 그러면 100 곱해주면 77.81 이렇게 되네? 맞아? 그럼 얘 정수 부분이 지금 몇이야? 77이고 소수 부분은 0.81. 자, 그럼 얘는 몇 자릿수인 거야? 6의 100제곱의 상용 로그 값, 거기에서 정수분이 77이잖아. 그럼 6의 100제곱은 몇 자릿수야? 그렇지. 이렇게. 됐어? 2번도 똑같아. 얘는 5의 5제곱의 5제곱의 5제곱이라는데 얘는 5의 몇 제곱인 거야? 5에 125자리 제곱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몇 자릿수인지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 그렇지. 상용 로그를 이렇게 쓰여주는 거야. 그럼 얘는 125 곱하기
로그 5지. 근데 로그 5는 안 주어졌잖아. 어떻게 구해, 그럼? 1 마이너스 로그 오, 오늘 수업 중에 약간 똑똑해 보였어. 저 로그는 알았어.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지금 0.3010이잖아. 그럼 얘는 125 곱하기 0.6990이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보면은 87.370이래. 맞냐? 375.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몇이야? 플러스 소수 부분은? 그럼 얘는 몇 자릿수? 88자릿수. 됐어.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알겠어? 뭐 4번만 한번 해볼까? 4번. 5에 마이너스 30제곱. 그럼 뭐 해준다고? 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조사하고 싶으니까 뭐 씌워줘? 무슨 로그? 상형 로그. 그럼 마이너스 30에 로그 5. 조사를 해보면 마이너스 20.97.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 정수 보면 몇이야? 21 21이라고? 아 잠깐만 야, 얘가 음수인데 어떻게 양수로?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0.1 아니 0.04 그럼 얘는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그렇지. 잘했어. 그럼 여기서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보자고. 그 얘기를 해보자고. 지금 얘 먼저 보면 소수 부분이 0.375잖아. 그럼 얘를 그냥 로그 A라고 둬보자. 0.375를 로그 A라고 두자고. 그러면 이 A랑 이 5의 125제곱이랑 뭐가 같아야 돼? 뭐의 배열? 숫자 배열이 똑같아야 되지. 자, 다시. 지금 로그 A가 내가 0.375라고 했고 지금 로그 5의 125제곱은 87 플러스 0.375지?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얘하고 얘의 숫자 배열이 어떻다? 같다. 자, 뭘 물어볼 거냐면 이 5의 125제곱 있지? 얘 제일 앞에 있는 숫자, 최고 자리 숫자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숫자 배열이 똑같으니까 얘 제일 앞에 있는 숫자는 얘 제일 앞에 있는 숫자랑 똑같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 이 로그 A 값은 로그 2보다는 크고 로그 3보다는 작네. 로그 2가 0.3010이고 얘가 0.4771이잖아. 그치? 그럼 A가 뭐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는 모르잖아. 근데 뭘 알 수 있어? 아그 정수가 그쵸? 2점 얼마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A의 제일 앞에 오는 숫자가 뭐야? 그러면 5의 125제곱의 제일 앞에 오는 숫자는 뭘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최고 자리 숫자가 2인 거야. 제일 앞에 있는 수가. 됐어? 얘도 한번 해보자. 0.81이래. 그럼 얘를 똑같이 로그 A라고 두죠. 그러니까 지금 로그 A가 0.81 로그 6의 100제곱도 77 더하기 0.81
여기까지 됐어? 야, 그러면 지금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6의 100제곱이랑 A랑 숫자 배열이 어때? 같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로그 2값이 0.3010, 로그 3값이 0.477 이렇게 줬잖아. 근데 우리가 뭐 이제 로그 8 값도 조사할 수 있지. 로그 8은 여기다 몇 배 해주면 돼. 그러니까 로그 8 값은 0.9030이네. 얘보다 어때? 크지? 자, 로그 7 값. 이건 못 구하거든? 근데 로그 7 값이 만약에 주어졌다 치고 0.8451. 얘보다 더 크네. 그렇지? 그럼 여기 사이 수는 아니겠다. 그럼 로그 6 값은 어떻게 돼? 7? 그럼 얘보다는 크네, 얘가. 그럼 로그 6하고 로그 7 사이에 있지? 로그 A가? 그럼 A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6. 얼마. 됐어? 그러면 6의 100제곱의 최고자리 숫자는 몇인 거야? 6 이렇게 돼. 그게 지금 3-2 기본 문제 3-2 설명한 거거든. 그럼 문제 풀어볼래 1번? 기본 문제 3-2 번에 1번. 너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우라고 하는 거야. 몇 자릿수야? 15.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자릿수 2. 그렇지. 괜찮지? 밑에 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정수 부분, 소수 부분만 잘 나누면 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7의 25제곱을 몇 자릿수인지 조사해 보래. 지금 기본 문제 3-3은 상용로그 값이 안 주어져 있지. 그치? 그러니까 상용로그 표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어진 예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1번 문제가 7의 25제곱의 자릿수를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얘 상용로그 이렇게 씌워주게 되면 25 곱하기 로그 7 이런 상태잖아.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7의 100제곱이 85자리 수라니까 100 로그 7의 값이 주어진 거지. 얘가 85자리 수니까 정수 부분 몇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84 플러스 알파, 알파는 0 이상 1 미만 이렇게 되겠지. 꼭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 요거 좀 써놔라.
항상 설정. 자, 그럼 이렇게 설정해 주게 되면 지금 25 곱하기 로그 7은 여기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주면 돼? 뭐로 나눠주면 돼? 얘가 지금 25 곱하기 로그 7 조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4분의 1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정수분이 어떻게 돼? 84는 21 더하기 4분의 알파 이렇게 되지. 근데 이 4분의 알파는 그러니까 너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얘가 0하고 1 사이 수인지 체크를 해야 돼. 간혹 가다가 이걸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 그건 이따가 보여줄 거긴 한데 지금 얘는 0하고 1 사이 수 맞아? 맞지? 왜냐면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4분의 알파는 0 이상 4분의 1 미만의 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소수 부분인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얘의 정수분이 몇인 거야? 21이지 정수 부분은. 이거 꼭 체크를 해야 돼. 얘에 의해서 여기 21이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항상 정수 부분이 21인 거 아니거든. 이걸 체크를 해야 돼, 범위를. 알겠지? 자, 그러니까 21이니까 7의 25제곱은 몇 자릿수야? 22자릿수 이렇게 된다. 문제 없지? 2번 77에 20제곱이래. 그럼 얘도 자릿수 조사하는 거니까 상용 로그 씌워주고, 그럼 얘는 20 로그 7 더하기 로그 11 이렇게 되지. 로그 100 로그 7은 이거고 100 로그 11은 몇이냐? 어떻게 설정되냐? 뭐 베타. 범위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 더한 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 뭐로 나눠줘? 두 개 더한 거를 뭐로 나눠줘? 미친 거 아니야? 5로. 그러면 여기가 더해주면은 188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지? 맞아? 자, 여기 그러면 얘가 지금 5분의 188이 안 나눠 떨어지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에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해주면 37 더하기 5분의 1로 해줄 수 있나? 맞지?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얘네들의 범위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 범위 설정되어 있으니까 0 이상 2 미만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1 이상 3 미만이지? 그럼 그걸 5로 나누니까 5분의 1 이상 5분의 3 미만이네? 그럼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있지. 그러니까 정수분이 몇이야? 이거 꼭 확인을 해야 돼. 이거 먼저 확인하고 얘가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고 얘가 정수부분이다 해야 돼. 자, 그러니까 몇 자릿수? 38자릿수 이렇게 되네. 지금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게 막 어렵진 않지. 지금 x가 10 이상 100 미만이라고 주어져 있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 이때 문제를 풀어보라는 건데, 일단은 x의 범위가 10 이상 100 미만이니까 로그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일단 문제 너가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얘를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로그 x제곱은 여기다 몇 배 한 거야? 2배 한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알파가 0하고 2 사이 수지? 그러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2일 수도 있고 또 3일 수도 있죠. 이렇게 나뉘어서. 맞아? 그러면 얘랑 소수 부분이 같을 때와 얘랑 얘가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알파랑 2알파가 같은 거니까 알파가 몇인 거야? 0. 그러면 로그 x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x가 1이 되고 따라서 x가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알파랑 또 뭐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알파가 1 되네. 맞아요?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거 풀어주면 이거랑 이거? 범위 2알파가 1 이상 2 미만이어야지 여기가 0하고. 내가 먼저 계속 이거 먼저 체크하라 했잖아. 요거 먼저 체크하라 했잖아. 지금 얘가 0 이상 2 미만이라고. 어떨 때는 소수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아니잖아. 그 케이스 분류를 해준 거야. 됐어? 그럼 이거 이제 돼? 그러니까 얘의 소수 부분이 2알파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2알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소수 부분이 같다니까 얘하고 이거랑 같다, 이거랑 이거랑 같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알파가 1이다 여기까지 그럼 됐어? 그러니까 알파가 근데 1일 수 있어 없어? 그럼 얘는 안 된다. 됐어? 그러니까 x가 10일 때 딱 하나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푸는 거고. 자, 봐봐.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두 개를 빼주면 소수 부분이 다 날아가겠지. 그러면서 정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로그 x제곱에서 로그 x를 빼주면 얘가 어떤 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수가 돼야 되는 거지.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맞아? 근데 이거 지금 얘가 로그 x잖아. 맞아? 그럼 얘가 정수여야 된대. 근데 로그 x의 범위가 저거잖아. 그러면 로그 x가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는 거야. 됐어?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
로그 x랑 로그 x 4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두 개를 빼, 더해. 빼봐. 그러면 어떻게 돼? 4 음, 로그 x 어. 빼기 로그 x 얘가 어떤 수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겠지. 소수 부분 날라가니까. 그럼 얘는 3로그 x잖아. 3로그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4 2 4 그럼 3로그 x가 될 수 있는 거 뭐야? 1 x는 3 그럼 로그 x는 1, 3분의 4, 3분의 5. 그러니까 x는 10, 10의 3분의 4제곱, 10의 3분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근데 밑에 보면은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 얘네 부분에 이거에 두 개 소수 부분에 합이 1이다 이렇게 돼. 그럼 이번엔 두 개를 어떻게 해보겠어? 더해야지 정수가 되지? 그러니까 로그 뭐 돼? x에?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아 5제곱 얘가 정수란 얘기지? 그럼 5로그 x잖아. 그러면 5 이상 10 미만 이렇게 되지? 그러면 5로그 x가 될 수 있는 게 5, 6, 7, 8, 9 이렇게 되네. 그럼 로그 x가 될 수 있는 건 1, 5분의 6, 5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돼? 어떤 느낌을 해야 되는지 알겠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이 같다 하면 빼주면 되는 거고. 야 근데 요거 한번 봐보자. 지금 로그 5의 x제곱이 얘일 때지. 그럼 로그 x가 몇일 때인 거야? 로그 여기다가 5를 곱해서 나온 게 이거잖아. 그럼 5로그 x가 5라는 건 로그 x가 몇일 때라는 거야? 아 로그 x 1 1일 때지. 그러면 얘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 부분은 몇이라는 거야? 로그 x 값이 1이라는 거야? 0이지. 자, 얘의 소수 부분이 0이래. 그럼 여기 거기다가 4 곱한 얘의 소수 부분도 몇이겠어? 너 0 더하기 0이 1이 될 수 있어 없어? 자, 소수분의 합일 때는 얘는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얘는 소수 부분이 0인 경우잖아. 됐어? 자, 좀 한 거 정리해보자. 첫 번째, 자릿수 물어봤지? 첫 번째가 몇 자릿수냐,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물어봤어? 최고 자릿수. 이런 것도 물어봤고. 또 물어봤지? 뭐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잖아. 뭐 3개밖에 없어. 지금 한 개. 맞아요? 문제는 유형 4가지였는데 왜 3개밖에 없어? 이런 거 문제 물어봤을 때 얘는 상용로그 값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얘는 그렇지 않은 경우잖아. 맞아? 얘가 7-1 2문제고 3- 얘가 3-3문제잖아. 얘는 3-2문제고 얘는 3-4문제고 필기 좀 해라 이 새끼야. 그럼 3-5번 보면 빨리 써 빨리. 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경우인데 그 복리라는 개념 알아? 그러니까 너가 은행에다가 지금 예금은 뭔지 알아? 뭐야?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있고 지금 10년 동안 예금한다라는 건 10년 동안 그 돈을 은행한테 주고 안 뺀다라는 걸 약속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은행이 10년 동안은 은행 입장에선 자기 돈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돈의 가치는 하락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은행이 그래서 이자를 주는 거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그 이자를 주는데 이게 복리가 있고 단리가 있어. 복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뭐 1년 동안에 이제 원금이 이렇게 1,000만 원 있잖아. 그러면 1년 지나면 이자를 주거든. 맡긴 지 1년이 지나면. 그러면 원금에 플러스 이자가 되겠지. 그러면 다음 해에는 얘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그럼 이자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커지겠지. 근데 이게 복리고 단리는 뭐냐면 원래 원금을 넣어놓잖아. 그치? 그럼 이자가 붙을 건데 이 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원금에다가 플러스 2알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복리가 좋은 거냐? 단리가 좋은 거냐? 복리가 좋은 거지 당연히. 이자에 대한 이자를 더 주니까. 맞아? 그러니까 뭐 이제 복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 지금 1,000만 원 넣어놨잖아. 1년 뒤에는 연이율이 2%나니까 1,000만 원에다가 몇 곱해주면 돼? 그렇지. 1.0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 1년 뒤에는 이게 이제 원금이라고 치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 그러니까 1.0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1년 뒤에는 1.02의 1제곱, 2년 뒤에는 1.02의 제곱을 곱해주고, 그럼 10년 뒤에는 1.02의 몇 제곱이 곱해졌겠어?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이 우리가 10년 뒤에 받을 돈이라는 거야. 그럼 이 값을 조사할 거잖아. 여기다 상용록을 씌워줘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럼 얘는
3 더하기 10 로그 1.02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로그 1.02가 몇이야 지금? 여기 써놨잖아 지금. 거기다 10 곱해주니까 얘는 3 더하기 0.086 이렇게 되지. 그럼 0.086은 지금 로그 몇이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얘하고 얘의 소수 부분이 같네? 그럼 숫자 배열이 어떻다고? 같다고. 근데 몇 자릿수라고? 그럼 얘는 로그 몇이랑 같은 거야? 1000?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몇만 원? 1220만 원이 되는 거야. 됐어? 활용. 노동 투입량을 X, 자본의 투입량을 Y, 작업의 생산량을 Z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만족한대요. 자, 16년도랑 2003년도를 비교를 할 건데, 지금 뭐 여기를 뭐 X, Y, Z라고 했을 때 지금 각각 2배, 4배라고 했으니까 여기 2X, 4Y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했을 때 산업 생산량은 2.5배가 된대. 2분의 5 Z. 됐어? 그럼 문제에서 Z는 2 곱하기 X의 알파 제곱 곱하기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지금 얘가 2003년 기준으로 요렇게 요 방정식을 만족하겠지. 자, 그럼 2016년 기준으로는 얘네들을 각각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5Z는 2 곱하기 2X의 알파 제곱 곱하기 4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돼? 그럼 Z가 얘네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5에 2 곱하기 X의 알파 제곱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2 곱하기 2X의 알파 제곱 4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네. 약분 다 됐어? 잘 봐봐. 약분 다 됐어? 지금 양변 뭐 약분해 줄 수 있어? 뭐? 야, 이거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2알파 곱하기 2알파가 아니라 2알파 제곱 어, 곱하기 어. X알파. 그러니까 약분될 거 다 했어? 그러면 뭐 약분돼? X알파 제곱이랑 Y 1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 되겠지? 그럼 좌변은 2분의 5만 남을 거고 우변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2의 알파 제곱을 바꿔주면 얘는 2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될 거잖아. 알파랑 더해주니까 2 마이너스 알파 제곱. 여기까지 되지? 지금 문제에서 로그 2 값을 0.2라고 0.3이라고 계산한다며. 그럼 여기다가 각 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씌워주면 로그 2분의 5는 로그 2의 2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맞아? 그러면 좌변은 지금 로그 5 빼기 로그 2는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로그 2. 맞아?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니까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한다며. 그럼 얘는 0.3
7. 얘는 0.3. 이거 0.3. 따라서 0.4는 2-알파 곱하기 0.3. 맞아? 그럼 이거 3분의 4 되겠지? 알파 값은 3분의 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시간 여유 있으니까 너 오늘 숙제 교재 가져왔지? 정석. 없는 척 하지 마라. 새 거 줄 거니까.